지난 시간에 저희가 석탄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또 왜 석탄이 이렇게 환영을 받게 되었고 또 이 석탄을 파내다가 그때 증기기관차가 왜 나오게 됐는지까지 이야기를 했죠. 네, 나무가 없어지면서 대체할 연료로 이제 석탄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 마침 또 산업혁명의 시작과 맞물려서 이제 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석탄을 이용해서 코크스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개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탄광에서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물을 퍼내기 위해서 증기기관이 등장하게 됐고 이렇게 만들어진 증기기관이 결국 증기기관차로 연결됐다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탄과 철이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코크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이제 철을 만들게 되는데 이 방식으로 처음 나오는 철은 이제 피그 아이언이라고 부르는 이제 선철입니다. 선철. 예, 여기에는 탄소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디다 부어가지고 틀에 부어서 이제 활용하는 식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적절하게 이제 탄소를 줄이면 우리가 아는 강철, 스틸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의 강철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고층 건물 그리고 대규모 선박 등이 이제 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증기기관차가 등장하면서 이제 세계는 우리가 아는 모습과 비슷하게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증기기관차 이야기도 했지만 이 증기기관이 기차뿐만 아니라 선박에도 좀 사용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그림 보면은 그렇죠. 영화 보면은 이렇게 타이타닉호. 뿌옇게 네네네. 예, 당연히 굴뚝이 있는 이제 그런 배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기차가 되니까 배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다 실어 보니까 처음에는 무겁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이 석탄 연료를 따로 적재해야 되는 문제가 있던 거죠. 범선은 바람만 있으면 가니까 가볍고 효율성이 좋았는데 이 증기기관을 탑재하면 엔진 무게도 있고 석탄 무게도 있으니까 효율이 떨어졌던 거예요. 네. 근데 점점 이 증기 엔진이 효율이 좋아지면서 범선들을 제압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점차 증기선은 이 증기기관차와 더불어서 이제 대규모로 물건을 실어 나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차와 그 다음에 배들이 석탄을 이용하면서 국제 교역 규모가 대규모로 확대됐고 세계는 점점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탄도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필요할 때마다 내가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딘가에는 이렇게 적재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나라들은 이제 전 세계 여러 곳에다가 저탄소, 석탄 저장소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런 저탄소들을 여러 곳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규모가 크게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당연히 영국이었죠. 이 영국은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저탄소를 이제 자기들이랑 친한 동맹 국가나 우방 국가들한테는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영향력을 잘 유지하고 확대시켰습니다. 영국이 이제 이런 전략을 쓰면서 러일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 띵 포인트가 나옵니다. 석탄 저장하고 러일 전쟁은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러일 전쟁 말 그대로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에 들어갔던 거죠. 네. 근데 러시아는 우리나라 근처에 있던 군함들은 몇 척 없었어요. 근데 이 군함들이 일본한테 격침을 당하니까 저 멀리 본국에 가까운 발틱해에 있는 함대를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 당시에 영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일본을 도와주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해가지고 첫 번째로 수에즈 운하 통과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석탄 공급을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틱 함대는 아프리카 남쪽을 삥 둘러가지고 먼 길을 와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고요. 품질이 좋은 영국산 석탄 대신에 자국산 저품질 석탄을 이제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연기가 많이 나요. 연기가 많이 나다 보니까 멀리서부터 보이는 거죠. 배가 온다라는 것들을. 네. 그래서 일본 함대는 이제 기진맥진한 발틱 함대를 멀리서부터 발견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영국과 동맹을 맺은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가 있었구나. 예. 그래서 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석탄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사용되던 연료를 넘어서 이제 화학 산업의 원료로도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모를 다르게 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됐나요? 이 산업혁명이 이 면직물을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만들어진 하얀색 천도 좋지만 여기다가 색깔을 입히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염색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염색은 오랫동안 천연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만들기. 소량을 추출하기 위해서 과정도 복잡하고. 많고, 예, 양도 그렇죠.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깔이 있는 옷은 되게 비싼 어떻게 보면 권력과 이 돈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염료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꿈이었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석탄으로 코쿠스를 이제 많이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코쿠스를 만들고 나면 콜타르라는 이제 끈적끈적한 시커먼 액체가 생깁니다. 네. 근데 이건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 같은 액체였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당시 독일의 화학자 호프만은 뭔가 이걸 가지고 쓸만한 물질이 있지 않을까 이 속에는 생각해서 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실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15살짜리 퍼킨이라는 학생을 이제 실험실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라고 시킵니다. 네. 근데 이 퍼킨이라는 학생이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가 보라색 염료를 만듭니다. 이 콜타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그러면? 시커먼 콜타르에서 끈적끈적하고 원래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던. 네. 이 어쨌거나 석탄에서 이런 보라색 전혀 엉뚱한 색깔을 뽑아내는 이제 기술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10대 학생이었던 이 퍼킨은 이 보라색 염료의 잠재성을 알아보고 18살에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비범하다. 이 특허청에서 이걸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 미성년자가 특허를 신청하면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받아들여줬어요. 어쨌거나 발명가는 맞는 것 같다라고 네. 해서. 그래서 이 퍼킨은 인류 최초의 인공 염료 발명가가 됐습니다. 이 퍼킨은 이제 특허를 이제 취득한 다음에 연구소를 나와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라색도 좋지만 다른 색깔은 또 없나요? 라는 질문을 당연히 받겠죠. 네. 그래서 연구를 더해서 보라색에 이어서 이번에는 붉은색, 빨간색 염료를 개발하면서 정말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이 석탄 그리고 화학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화학 산업이라는 거를 이제 일구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경제력을 이제 키워 나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은 이제 독일의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독일도 이 경제력이 커지면서 영국과 해군력으로 맞서기 위해서 이제 많은 돈을 해군에 쓸어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의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를 누르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양국 모두 이 해군에 많은 돈을 투자하던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네. 근데 영국은 독일보다 이제 경제력에서 앞서고 있었으니까 많은 배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고민이 좀 이제 됐던 거죠. 야, 이게 이런 식으로 숫자 경쟁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독일을 압도할 수 있는 더 빠른 군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영국에는 이제 해군 장관이 있었는데 이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해군 장관은 누구였냐면 우리가 다 아는 처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처칠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처칠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영국 해군 로얄 네이비의 이 연료를 그 전까지 쓰던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는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야, 정말 이분도 대단한 분 같아요. 예, 우리는 보통 처칠 그러면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뭐 정치인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20세기 초반서부터 이제 해군 장관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정치인이자 활동가였죠. 그래서 이 처칠은 석탄 대신 이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20세기는 석유의 시대로 됐던 거죠. 그래서 20세기를 석유의 시대다라고 하면 그 시작은 처칠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을 때 영국의 석탄 매장량은 꽤 된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아닌가? 석탄은 많이 있었죠. 석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석유도 많이 나나요? 지금은 영국이 이제 북해 유전에서 석유가 생산되지만 당시에는 전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반발을 했었어요. 다 수입하면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영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페르시아, 이라크, 뭐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대규모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이런 결정은 이제 힘을 얻게 된 거죠. 만약 당시 세계를 이끌던 영국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세계는 지금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앞서 석유에 비해서 석탄은 좀 불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영국은 어쩔 수 없이 석탄을 계속 써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가장 큰 산업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국은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약점을 드러냈던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석탄을 써야 되는데 그 석탄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석탄을 이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석탄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안 남았네. 인건비 절감. 그렇죠. 월급을 깎아야 되는 거죠. 임금을 깎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역사를 보면 1920년대부터 탄광을 중심으로 이 노조가 중심이 된 수차례 총파업
기업과 경찰과의 충돌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됐어요. 월급 깎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러던 와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영국은 이제 보수당이 아닌 노동당 정권이 집권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이 노동당 정권은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여러 국유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1947년에 석탄 산업을 이제 국유화했습니다. 그러면 국유화를 하면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공무원처럼 되는 건가요? 공무원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국가가 나서 가지고 이제 소유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 가격을 이제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노동자들한테 안정적인 임금을 지급해주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됐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광 노동자들은 이제 걱정 없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1950년대 이후에 이제 전후 복구가 끝나요. 이제 전쟁 때 파괴된 건물도 새로 짓고 그다음에 도로도 다시 닦고 여러 네.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석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모두가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1960년대쯤 되니까 이제 석탄 이외에 석유 그리고 가스, 원자력 이런 다양한 에너지 자원들이 등장하면서 석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에너지들은 또 계속 개발이 될 테니까 네.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석탄 산업도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많이 어려워졌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제 돈만 많이 들어가고 경쟁력이 없어진 탄광을 단계적으로 이제 폐쇄하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탄광 노동자들의 지불하던 이제 임금 같은 경우도 물가에 연동돼 가지고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상대적으로 안 오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월급이 깎인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지요. 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영국의 석탄 노조는 대규모 파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이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석탄이 안 나오니까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네. 전력 공급이 중단되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은 이 탄광 노조에 대해서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직장을 이제 보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러면 뭐 잘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미 석탄의 시대가 끝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은 오래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 1979년 당선된 대처 수상은 이 석탄 노조와 정면 대결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결국 그 양쪽이 극한 대립을 치닫다가 1984년에 탄광 노조들은 이제 탄광 폐쇄에 맞서가지고 총파업을 이제 개시를 하는데 이 어떻게 파업은 돼요? 1년 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겼어요? 결국 석탄 노조가 이제 패배를 하죠. 아, 졌구나. 예, 그래서 이 석탄 노조가 패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가족들이 붕괴되고 이제 고향을 떠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한 과정을 그린 영화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빌리 엘리엇입니다. 아, 이 시대의 이야기를 그려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탄광 노조가 승리해서 계속 석탄 산업이 나름대로 잘 유지가 됐다면 글쎄요,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었겠죠.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빌리 엘리엇이 나오긴 나오는데 뭔가 전혀 다른 풍요로운 듯한 느낌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석탄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거군요. 네, 영국에서의 석탄 시대는 이렇게 해서 1980년대 중반쯤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1, 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저렴한 석탄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석유나 가스에 비해서 석탄은 훨씬 풍부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전력 생산에는 유리한 거였죠. 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해 보이는 이런 석탄의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 왠지 알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이런 환경 문제, 대기 그렇습니다. 오염 이런 건가요? 예, 석탄은 이 환경 오염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석탄으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1980년대부터 산성비로 인한 대규모 산림 피해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찾아보니까 석탄이 문제였던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대기 중 온실가스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기후가 변화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석탄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더 강화돼서 네, 줄이자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석탄을 먼저 이제 치우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는 데 대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대기 오염 문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석탄을 빨리 이제 대체하는 다른 연료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방향이죠. 방법이 없네요. 석탄이 정말 온실가스의 주범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급격하게 줄이기 시작을 했고 때마침 이제 태양광, 풍력 등의 기술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가스도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면서 이제 석탄의 시대는 정말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특히나 최근에는 뭐 ESG 경영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환경에 좋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라라고 네. 하면서 석탄은 정말 이제 퇴출되는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식으로 아까 유럽, 네. 중국의 전력난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석탄이 고개를 쓱 내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석탄이 나 아직 안 죽었어라고 이제 마지막 이제 힘을 발휘하는 시기가 지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인류는 석탄 덕분에 지금 이만큼의 이제 경제 성장 그리고 발전을 이제 이루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석탄하고 이제 이별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별을 생각하는데 석탄은 아직 우리를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